은행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주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한 주간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33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이번 주 중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우리 국민의 실질 가계부채 총량이 1,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 시장의 하락 여파로 장 초반 흔들거렸지만 국내 증시의 실적 악화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피 1940선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 마감하였으나 장중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여 1940포인트 선은 지켜내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장 초반 1910포인트 선에서 장을 시작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의 낙폭을 서서히 줄이며 오후장에서는 194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804억 원, 578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개인 투자자는 1,32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의료정밀, 종이목재, 의약품, 음식료 업종 등이 상승 마감하였고 비금속 광물, 건설, 기계 운수장비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가 우세했는데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이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현대기아차 및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520포인트 선을 회복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42억 원, 232억 원 순매수하였고 개인 투자자는 403억 원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유통, 섬유의류, 인터넷 업종 등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 업종이 상승 마감하였으며 특히 녹색기후기금, 이른바 GCF 관련 수혜주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다음 SM 등 경기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엔터 및 내수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국외적으로도 살펴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주시장이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변수들 역시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회의를 이어간 EU 정상들은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 진전에 실패하였으며 스페인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번 주에도 스페인 구제금융의 적정 규모 및 향후 재정 긴축 강도를 둘러싼 잡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정책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금일 3차 TV 토론을 앞둔 미국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 롬니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 1차 TV 토론에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2차 TV 토론에서는 공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실제 지지율 추이는 박빙입니다. 특히 재원 확보 측면에서 두 후보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11월 초까지 미국 기업의 신규 투자 등 의사결정에 관련한 적극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에 있어서도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요. 현대차, LG전자 등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만큼 실적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컨센서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작이 다소 불안했는데요. 이번 주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금일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투심이 여전히 취약함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저효과를 배제한다면 3분기 실적 모멘텀도 장세 반등을 주도하기는 힘이 달리는 느낌이고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수정 비율 역시 마이너스 권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지난 금요일 기준 59.8%로서 5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나타난 일부 개별주의 급락 및 외국인 매수세 약화 등도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주에도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이슈 및 미국 정치적 교착 국면이 연장되면서 시장의 집중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외부 이벤트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내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보다 긴 시각에서 변수들의 긍정적인 전개 방향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휴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오늘 전국 상인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들은 포괄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키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 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한 주간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33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등 33개 단지에서 1,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단지는 역세권 입지와 신혼부부 유입 등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꾸준하지만 물건이 없어 단기간에 전세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도곡동 도곡렉슬과 개포동 주공 고층 5단지 등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도곡렉슬은 공급 면적 85에서 142제곱미터 주택형을 중심으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상승해 85제곱미터 C타입은 4억 6,500만 원, 142제곱미터는 9억 원에 달합니다. 개포동 고공 고층 5단지 102제곱미터도 1,000만 원 오른 3억 3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이번 주 중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창훈 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금주 중반쯤 이시영 씨의 소환 일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호 안전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시영 씨의 신분에 대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영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개시 직전 중국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시영 씨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다스 측 관계자는 이 회장이 24일 귀국할 예정이라는 점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우리 국민의 실질 가계부채 총량이 1,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전세금을 추정해 가계부채에 합한 결과 전체 가계부실은 1,6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 922조 원보다 600조 원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또 KB금융경영연구소는 대출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34만 가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으로 가계부실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실이 악화되면 사회 불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대 재벌 상장 계열사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이 총수가 있는 10대 기업 집단에 83개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당 수익률은 1.09%로 집계됐습니다. 10대 재벌의 배당 수익률은 상장사 평균 1.42%보다 2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주식을 샀을 때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10대 그룹 계열의 주식을 10,000원어치 샀을 경우
100원을 겨우 넘는 배당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룹별로는 롯데의 배당 수익률 평균이 0.31%로 가장 낮았고 현대차가 0.35%, 한진 0.68% 등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하나는 1.52%로 평균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일수록 배당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2.5%였으며 유출 한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경험 기업은 2008년 15.3%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액은 같은 기간 9억 1천만 원에서 15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약 15,000개 중소기업 중 매년 1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술 유출 역로는 인력 빼가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술 유출의 42.2%가 핵심 인력 스카우트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2008년 29.7%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에서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또 이용 한도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옥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 카드 이용 한도의 모범 기준이 나왔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연체가 있거나 3매 이상 카드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신규로 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이용 한도 모범 기준을 마련해 각 신용카드사에 이달 말까지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용 한도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업카드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00억 원, 자산은 5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바뀌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신용도 1에서 6등급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됐는데요. 다만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월 가처분 소득은 50만 원을 넘어야 하고 50만 원을 밑돌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의 직불 기반 겸용의 카드 발급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1에서 4등급은 카드사가 정한 배율을 적용해 정하고 5에서 6등급은 가처분 소득의 3배 이내, 7등급 이하는 2배 이내로 차등합니다. 이같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에는 카드 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이은 두 번째 마름질로 일종의 최종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작년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 퍼레이드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 대형 카드사 고위임원은 금융당국은 구조 개선이란 명분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시장의 발전적 성장에 대한 모색은 없다며 이러다 산업 자체가 고사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의 음악 파일을 바로 전송해 감상할 수 있는 삼성 MP3 플레이어 W1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PC 없이도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갤럭시 S3에 저장된 MP3 파일을 전송해 들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갤럭시 S3의 파란색 페블 블루와 흰색 마블 화이트와 같은 색깔을 사용했고 조약도 모양을 적용했습니다. 무게는 13.7kg,
최대 음악 재생 시간은 17시간이고 판매 가격은 7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특허 전문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로스쿨을 이미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할 예정인 학생 가운데 법무 파트가 아닌 일반 직군에서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원서를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대리총련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LG전자는 또 특허센터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특별공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채에서 선발되면 특허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특허 개발은 물론 특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허 분석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동나비엔이 업계 최초로 ARS 서비스 자동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ARS 서비스 자동 접수 시스템은 동절기마다 증가하는 보일러에 대한 사용법 문의와 AS를 접수할 때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력이 등록된 고객은 실내 온도 조절기 나타나는 에러 코드를 ARS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자가 조치 요령과 함께 서비스 기사 출동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경동나비엔은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IPTV 서비스인 하모니TV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모니TV는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영어 등 5개 언어로 자막이 처리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100여 편을 제공하고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 국가의 드라마 2,100여 편과 요리 등 교양 프로그램 440여 편을 방영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